산염기 화학에서 그 묘하게 쓰이는 함수 중에 P 함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제 뭐 함수라고 부를 만큼 거창한 건 아니고 좀 부끄러운데 일종의 이제 그 연산 약속이죠. 뭘 뜻하는 거냐면 바로 마이너스 로그라는 계산 방식을 P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아주 유명한 물리량 중에 표현 중에 pH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죠. 그럼 pH의 정의가 뭘까요? pH 정의. 바로 pH 정의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농도의 뭐다? 활동도입니다. 그래서 pH는 저렇게 H 플러스 이온의 활동도로 표현이 되는데 원래 정의예요. 알겠죠? 근데 몇 번 얘기했지만 활동도는 그 알아내기 쉽다, 어렵다? 활동도는 알아내기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활동도는 알아내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를 근사적으로 어떻게? 근사적으로 활동도 대신에 H 플러스의 농도로 바꿔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 pH의 정의가 저러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저 pH의 정의에는 거창한 물리적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pH의 정의에는 거창한 물리적 의미가 없습니다. 왜 저렇게 정의를 했냐면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그래요.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산성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편리하게 쓰려고 저렇게 정의한 거라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바로 pH는 언제 작아지느냐? H 플러스의 농도가 커질 때 이때 pH가 감소한다 라는 정도를 알아두시면 돼요. 왜냐하면 로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게 감소함수잖아요. 그래서 안에 이제 알맹이가 커지게 되면 감소함수라서 pH는 줄어드는 성격을 갖는다.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로 pKa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거든요. 자, 얘 또한 어떻게 정의가 된 거냐면 마이너스 로그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에 대한 마이너스 로그? 사내리 상수에 대한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값을 뭐라고 부른다? pKa라고 해요. 알겠죠? 그렇죠? 자, 이 또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pKa는 역시나 작아집니다. 언제? Ka가 커질 때. 마이너스 로그가 감소함수인 건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Ka가 1.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었죠. 누구에 대해서? 아세트산에 대해서. 그러면 이때 pKa는 이 값을 그대로 마이너스 로그 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기상에 놓고 마이너스 로그 이거 딱 하면 값이 나오겠죠? 4.76 뭐 이 정도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이를 할 때는 문제에서 이 값을 주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요 값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 녀석의 사내리 상수가 얼마다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 녀석이 pKa가 얼마다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럼 양쪽 다 뭐 같은 말이니까 이제 뭐냐면 적절한 걸 골라서 사용해 주면 돼요. 그렇죠? 이런 일을 끄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자, 오토 아이오니제이션이라고 하는 컨셉이 있거든요. 자, 우리말 번역은 뭐죠? 오토 아이오니제이션 우리말 번역? 자, 바로 뭐다? 우리말 번역은 자동 이온화 되겠습니다. 자, 이 자동 이온화는 이겁니다. 수용액 중 중화 반응의 역반응입니다.
수용액 중에 중화 반응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의 역반응을 오토 아이오니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 또한 산염기 정의에 따라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브랜스테드 롤이 개념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토 아이오니제이션은 브랜스테드 롤이 관점으로 반응식을 어떻게 쓰느냐? 저렇게 씁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그러면 저것도 화학 반응인지라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저 반응에 대한 무슨 상수도 나타날 수 있겠어요? 평형상수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KW 라고 쓰고 얘 이름은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W는 water를 줄임말이고 당연히 이 K 아까 언급하고 있던 평형상수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 자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바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알겠죠? 자, 이때도 이 평형상수식에 누구는 표현되지 않고 있어요? H2O는 표현되지 않고 있죠. 이유는? 용매라서. 용매면 활동도가 얼마라 그랬어요? 1이기 때문에 평형상수식에 표현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죠? 네. 그래서 누구만 이온화되어 만들어진 H3O 플러스와 OH-의 농도 곱으로 표현되는 게 바로 저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입니다. 아까 H3O 플러스 이온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했죠? OH- 이온 이름은? OH- 이온 이름은? 수산화. 바로 봐.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이라고 해요. 우리말 번역은 수산화 이온. 그래서 수산화 이온, 뭐 하이드록사이드 이온 이렇게 이제 부르시면 됩니다. 선생님. 네. 전 한글이 더 좋아요. 네. 자, 아까도 얘기했죠. 평형상수는 기본적으로 측정된 값들이 다 있다고. 기억나죠? 네. 그러면 저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도 측정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얼마? 얼마냐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입니다. 요때 온도는 몇 도? 25도에서. 저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을 두 번째 이 아르헤니우스 관점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자동 이온화 반응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시원 오케이? 네. 그러면 이 반응에 대해서도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바로 H 플러스 농도 곱하기 OH 마이너스 농도. 자,
저 또한 값이 얼마일까요? 이 또한 값이 10의 마이너스 14승입니다. 온도 조건 몇 도일 때? 25도씨일 때. 그러면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누구의 농도와 누구의 농도는 양론 쪽으로 같다? H 플러스 농도하고 H3O 플러스 농도는 물론 사실은 뭐 구체적인 구조식은 다르지만 양론 쪽으로는 두 개의 값이 같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나 이렇게 표현하나 양쪽으로는 동일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의 자동이온화 상수는 이 수용액 중이라고 하면 그 수용액 안에서 산이 존재하건 염기가 존재하건 수용액 중에서는 저런 식으로 언제나 저런 관계를 만족하고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인정. 아시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다 썼죠? 자, 그 다음 여기 줄게요. 싫어요. 준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산성이다, 염기성이다, 중성이다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마구마구 쓰잖아요.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얘기를 해볼게요. 자, 중성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H 플러스의 농도와 OH 마이너스 농도가 뭐 할 때? 같을 때. 아시겠죠? 같을 때를 뜻합니다. 그러면 이때 OH 플러스의 농도는 어찌 표현할 수 있냐면 KW를 루트 취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H 플러스 OH 마이너스 곱해서 KW가 돼야 되니까 같다고 그러면 저 KW를 루트 취한 값으로 표현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은 뭐로 표현될 거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겠죠. 맞아요? 네. 여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온도 조건에서? 25도씨 조건에서. 그러면 이때 pH는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니까 이 자리에다가 얘 놓고 계산하면 7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pH를 7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런 근거에서죠. 이때 살짝 언급하고 싶은 건 중성이라고 할 땐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같은 농도로 공존하는구나. 자, 그 중성이라고 하면 H 플러스 보통 이제 H 플러스가 산성을 나타내고 OH 마이너스가 염기성을 나타내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중성이라고 하면 중성이니까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니면 H 플러스도 없고 OH 마이너스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있긴 있는데 같은 양이 있을 때를 중성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알겠죠? 물론 그때 그 농도는 고농도예요, 저농도예요? 이때 이 농도는 고농도예요, 저농도예요? 매우 저농도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몰이니까 요거니까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7승이면 몇 분의 1인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7승이면. 10의 마이너스 7승이면 몇 분의 1이에요? 바로 10만. 1000만 분의 1이죠? 왜요? 무슨 말 알겠죠? 1점. 100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농도인데 1000만 분의 1몰 농도니까 몰 농도니까 엄청나게 저렁던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동일한 원리로다가 자, 여기 지워도 되겠죠? 네, 준다. 자, 산성인 건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중 누가 더 많다는 거예요? H 플러스가 더 양이 많을 때를 우리가 산성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앞서 나왔던 이 관계식을 활용을 하면 이 경우 H 플러스의 농도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몰 농도보다 더 높을 것이고 이때 pH는 7보다 더 작아야 되겠죠. 맞죠? 맞죠? 그리고 이 산성 조건에서도 극소량의 OH-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극소량의 OH-가 남아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양적으로 대소가 생길 뿐이지 산성이라고 해서 OH-가 0일 수는 없다고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H 플러스 OH- 곱해서 KW가 돼야 되는 건 항상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OH-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염기성. 자, 이 염기성 조건은 누구의 농도가 더 진한 거예요? OH- 이온의 농도가 더 진한 거죠. 그러면 그럴 때 H 플러스의 농도는 어떻게 될 거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몰 농도보다 2압 더 작을 거고요. 그리고 그때 25도씨 조건에서 pH는 7보다 큰 걸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염기성이라 하더라도 누구는 여전히 있긴 있다? H 플러스가 있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양이 훨씬 더 작아서 문제인 거죠. 알겠죠? 인정. 그래서 염기성에서도 H 플러스는 아주 극소량 나타난다. 아시겠죠? 이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어서 쓰시고요. 그러면 자, 그 다음. 왜 안 해요?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네. 자, 관련해서 요그 액성 표현과 관련해서 편리한 표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KW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의 평형 농도의 곱이라고 했죠. 자, 이때 이 값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고요. 그럼 여기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주면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25도씨 기준에 마이너스 로그 KW 이건 값이 뭐예요? 이건 뭐가 되겠어요? 14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는 정의가 뭐예요? 정의가 pH죠. 그래서 이때 써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4 더하기 로그 OH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아까 원래 pH 정의가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게 정의인 건 맞는데 때로는 어떤 게 편리할 수도 있다? 이게 편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정의인 건 맞지만 때로는 이게 편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들을 풀면 그 문제에서 바로 1차적으로 구할 수 있는 농도가 H 플러스인 것은 pH를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어떤 문제에서는 H 플러스가 아니라 OH 마이너스 농도를 1차적으로 알게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계산을 통해서. 그럴 경우는 OH 마이너스를 이 식에다가 집어넣고 바로 pH를 구하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pH를 계산할 때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pH가 14 더하기 로그 OH 마이너스다 라고 하는 저 사실을 같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pH를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정의도 쓰냐면 POH라는 정의를 쓰기도 합니다. 자, 얘는 그러면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POH는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 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면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pH에 POH를 더한 값이 뭐다? 이게 14다. 이런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 다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여기 줍니다. 여기 줄게요. 준다. 3. 자, KW도 무슨 상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평형상수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러면 평형상수는 누구가 변하면 변해요? 온도가 변하면 변하죠. 그러면 KW도 뭐가 변하면 변한다? 온도가 변하면 변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저기에 있는 이 KW의 온도 오전성을 살펴보기 위해 1. 자동 이온화 반응은 흡열 반응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해요. 그러면 자동 이온화 반응이 뭐였었냐면 이 H2O가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는 걸 뜻하는데 흡열이란 얘기는 이 반응의 엔탈피 변화가 양수란 얘기예요, 음수란 얘기예요? 양수란 얘기죠. 그래서 이 자동 이온화 과정의 엔탈피 부호가 양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슨 해석을 해볼 수 있냐면 반트호프식을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자, 반트호프식 한번 읊어볼까요? 로그 K는 자, 읊어보세요. 뭐?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T분의 1 그 다음 더하기 R분의 델타 S 찾았습니까?
여기에 이 K가 지금의 경우는 KW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쌤 오케이? 그러면 자 봅시다. 엔탈피 부호가 양수라고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까지 붙여서 요거는 전체 부호가 뭐겠어요? 요건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온도가 올라갈 때 KW는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커지는구나. 알겠죠? 네. 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실험 데이터가 있냐면 거기 교재에 보시면 151페이지 오른쪽 단락에 151페이지 오른쪽 단락 있죠? 찾았어요? 시간 찾았어요? 네. 거기에 뭐 이상한 표 하나 있죠? 무슨 이상한 표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거기 그 뭐냐면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 데이터들이 다 있어서 다 적진 못하고 몇 개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온도가 예를 들어서 20도다. 그럴 때 KW는 0.6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그리고 25도다 할 때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그 다음에 30도다 라고 할 때가 1.4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된다 이런 말이요. 맞습니까? 네. 그럼 이때 봅시다. 여기 저 봐봐. 온도가 올라갈 때 KW가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간다고 했죠? 네. 무슨 반응이라서? 흡열 흡열이라서. 그럼 여기 잘 봐봐. 1이 갈수록 증가야 감소야? 증가요. 증가지. 1이 갈수록 증가야 감소야? 증가하지. 됐죠? 실제 실험 데이터가 저렇다고요. 그래서 이때 pH를 따져볼 텐데요. pH는 하필 중성일 때의 pH를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아까 25도씨에서 중성의 pH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25도씨에서 중성에서의 pH 얼마라고 그랬어요? 7이라고 했잖아. 7 기억나요? 그럼 이때는 온도가 어떻게 될 때 중성 pH가 커질까요? 줄어들 때. 바로 이때는 위로 갈수록 중성 pH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중성 pH는 자 정의가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잖아요. 근데 얘는 다른 말로 마이너스 로그 루트 KW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산의 여기 자체 이온화 상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KW가 커지면 pH는 작아지기 때문에 중성이라 하더라도 온도가 저온일 때는 pH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 7.08. 이게 염기성이 아닌 거예요. 염기성이 아니고 이 온도에서의 중성 pH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30도씨일 때는 6.92.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것도 산성 pH가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30도씨에서의 중성의 pH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자 그냥 25도씨에서의 물에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공존할 수 있죠. 25도씨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몰 농도만큼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을 팔팔팔 끓여요. 물을 팔팔팔 끓이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온도만 올린 거예요. 그럼 그때 물 속에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이온 개수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물을 팔팔팔 끓이면 25도씨에 비해서 25도씨에 비해서 자 중성이 그냥 중성이야. 그럼 H 플러스 농도
OH 마이너스 농도가 변할 리는 없는데 이놈이 됐건 이놈이 됐건 온도를 올려 끓이면 둘 다 같이 증가하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흡열 반응이니까 온도가 올라갈수록 반응이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 농도가 같이 올라간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저게 그 어떤 것과 연결될 수 있냐면 여러분 혹시 그 질긴 속이 부드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뭐 같은 거 만들 때, 갈비찜 같은 거 만들 때. 자, 사실 그 미식의 관점에서도 고기가 아무리 맛이 좋아도 질기면 맛있는 거예요, 맛없는 거예요? 맛없는 거죠. 그래서 고기 요리는 최대한 그 고기가 야들야들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고기 요리를 야들야들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야들야들하게 하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어요. 그 고기가 가지고 있는 근섬유를 좀 무디게 하기 위해서 고기를 익히기 전에 망치로 두드려 패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고기 망치라고 해서 탱탱탱 때리면 고기 안에 들어있는 근섬유들이 약간씩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몰랑몰랑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고기를 몰랑몰랑하게 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케미컬을 쓰는 거예요. 고기를 몰랑몰랑하게 해주는 케미컬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키위나 파인애플 같은 열대 과일이요. 키위나 파인애플 같은 열대 과일에는 그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거든요.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가 있어서 그 저기 그 왜 갈비찜에 그 간장 양념 하잖아요. 그 양념 안에다가 그 키위나 아니면은 그 키위나 파인애플을 조금 갈아 넣어요. 혹은 뭐 배를 좀 갈아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열대 과일일수록 효과가 강력한데 이게 키위나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효과가 아주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그래서 양 조절 못 해가지고 그 키위나 파인애플 같은 경우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고기가 연하다 못해 입에 들어오면 부슬부슬 부서질 정도로 고기가 연하게 바뀌어버려요. 사실 그거는 좀 잘못된 거죠. 아시겠어요? 그 정도로 키위나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섬유가 가수분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된다? 아예 케미컬을 넣는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고기를 부들부들하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예요? 고기를 부들부들하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 바로 끓인다예요. 아무리 질긴 고기도 물에 넣고 오래 삶으면 어떻게 된다? 결국엔 다 부들부들해집니다. 왜일까요? 바로 물에 넣고 오래 끓이면 근섬유가 가수분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근섬유가 가수분해할 때 반드시 필요한 촉매가 뭐다? 근섬유가 가수분해할 때 반드시 필요한 촉매가 바로 이 둘입니다.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있을 때 그 단백질의 가수분해가 촉진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끓일 때 누가 많아진다?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뭐 여도요? 중성이 여도요. 동시에 같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동시에 그 고기의 단백질 성분의 가수분해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아진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그 질긴 고기의 근섬유를 가수분해 빨리빨리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물에 넣고 오래 삶으면 어떤 고기든 부들부들해지는 이유를 저걸로 설명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그 KW에 대한 온도 의존성 이거는 문제로도 잘 등장하기 때문에 꼭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네. 지원이가 지금 너무 졸려하기 때문에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차이가